반갑습니다. 상가연 TV 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곳에 저희들이 막힘없이, 걱정 없이, 마실 가듯이, 소풍 가듯이 두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여기 오늘 김해찬 교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또 처음 뵙기도 하고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우리 최준영 선생님도 인사 좀 해주세요. 예,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정초부터 시간 내기 어려우실 텐데 또 이래 흔쾌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번에는 사람 도서관 9번째입니다. 우리 김해찬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경성대 건설환경도시공학부에 교수로 있습니다. 김해창이라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한다면 저는 원래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고요. 그러다가 예전에 최백호 노래 나오는 영일만 친구 있죠.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포항 남구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부산에 있는 대구를 거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학을 왔어요. 그게 70년대 중후반인데 그때부터 이제 부산 사람이 됐으니까 지금 치면 한 이래저래 한 4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쪽을 부산대학을 주로 해서 대학원도 그렇게 하고 군을 공군장교로 갔어요 그때는. 그래서 마치고는 국제신문에 기자로 90년도에 들어갔다가 열심히 또 나름대로 특히 환경 전문 기자 활동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2007년에 그만두고 희망제작소의 부소장 일을 맡으면서 한 3년 정도 서울에 있으면서 주말 부부로 이제 왔다 갔다 집은 부산에 있었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제가 경성대학에 교수로서 와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되네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은. 기본은 교수님이 어쨌든 바다와 굉장히 밀접하게 태어난 도시도 통영이고 네. 또 어쨌든 중고등학교 보는 시설도 포항의 영일만이고 고등학교를 또 여기에서 부산에서 보내셨고 그죠? 어째 보면 교수님 얼굴에 이렇게 평평한 바다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니 저는 뭐 바다 하면 제가 한 세 개의 바다 저 마음에 그런 바다가 있어요. 아까 통영의 그 바다는 이 미륵산 통영이 있는 데가 섬 아시죠? 거기서 거제도 한산도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앞바다가 있죠. 거제 앞바다가.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죠. 예, 그런데 거기는 저는 역사의 바다예요. 그래서 그 바다는 예전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외선 약 40~50척을 수장시킨 그런 역사의 바다고 애국의 바다죠. 저는 내 고향의 바다 하면 그 견내량이라는 이런 파격진 전법을 했던 그 바다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름대로 마음에 이제 그런 이순신 장군을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아버지가 수대 나오셨는데 한천을 했어요. 한천. 예, 그때. 그러다 보니까 산적고. 예, 맞아요. 산적고 물 좋은 데만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학을 초등학교, 중학교를 포항 남구, 지금은 과거는 영일군에 있는 아주 면 소재지에. 거기 한천을 하러 가신 거네요. 예, 거기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했는데 한 5, 60리 내려가면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 뭐 여름철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놀이터였어요. 강을 따라서 내려가면 바다고 부모님과 같이 가서 해수욕도 하고 그래서 저는 자연 놀이터로서의 어떤 바다가 제가 초중학교 살았던데 뭐 학교 주변도 뭐 개울물이 흐르고 거기에 붕어, 피라미 또는 뭐 논에 가도 완전히 우리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짱어도 잡고 그 참 잘 놀았던 그 기억이 이제 바다가 있고요. 여한 없이 마음껏 누리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자연을. 대구 잠시 갔다가 그때는 연합고사가 있었어요. 그 대구 갔다가 부산에 이제 고등학교 한두 달 있다가 부산에 왔는데 제가 영도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영도에서 이제 보니까 이 바다는 너무 넓은 거지요. 영도하면 태평양. 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요. 해동고하고 남고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남고등학교인데 대구에서 아버지가 이래요. 너 남고 됐으니까
부산에 오락한 거. 아버지 제가 남고까지 여고 가겠어요. 이랬어요. 그때는 저는 촌에서 자라니까 맞아. 아니 촌에서 아니 뭐 동고 뭐 남고 진고 이런 게 없었어. 그래서 그냥 왜 남고로 가야 되지 이랬더만 그게 부산 남고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노래도 보면 태평양 창파만경 가슴이 안고 이런 게 나와요 교가에. 그래서 제가 아 저게 태평양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넓은 게 있다고. 그래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산 사람이 된 거죠. 바다가 또 제 바다 해자 풀을 창자가 재미난 거는 남고 교가가 또 엄청난데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네. 해자가 통영고등학교 밑에 있는 땅이 아버지 살았던 데가 바다 해평이에요. 바다의 뜰. 어머니가 그 옆에 있는 창포라는 푸른 그 포구. 그래서 당대당 통합을 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해창이 됐어요. 지금 모두 이게 젠더 이퀄리티 이 성평등 문제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 참 고맙게 또 생각합니다. 제일 잘 지으신 이름 같네요. 그래서 제가 환경에 대해서 네, 뭐 네. 하다 보니까 풀어먹는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보면 또 바다하고 숙명적으로 그 거친 바다 사나이보다는 정말로 온화하고 네. 평온한 바다 사나이의 생의 그렇네요. 모습이 또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또 우리 교수님 생각할 때 국제신문 기자로서 네. 저는 그때 잠깐 배웠던 아, 게 예, 우리 맞습니다. 작은이들을 위한 김용수 목사님 예. 돌아가신 목사님이 그때 북녘 어린이 돕기 네. 한참 할 때 신문 기자로서의 생활은 좀 어떠셨습니까? 어쨌든 요 좀 일대기를 좀 나누어 본다면 그래요? 국제신문사 기자로서의 어떤 한 축이 있으시고 또 한 축은 희망제작소의 한 축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교수님으로서 그렇네요. 계시는 축이 있네요. 제가 이제 기자를 하게 된 거는 저는 이 대학원에서는 교육학을 했어요. 평생교육이나 교육행정학 이런 걸 했는데 굉장히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았는데 뭐 학교 교사는 되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것이 이 신문 기자가 마치 이제 국제신문에 그 공고가 있었어요. 제 군에 마칠 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플라이 하면서 기자 같으면 이 사회의 어떤 하나의 뭐 공기기도 하면서 교육적인 기관, 사회 기관이기도 하고 교육기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국제신문사에 들어갔고요. 뭐 다양하게 많은 그 기자로서 좀 열심히 했어요. 그 처음에는 제가 90년대 기자로서 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 초기에 우리 촌직업 운동을 했어요. 90년대. 그래서 제가 검정부지요. 그때의 기자를 할 때는 제 같이 왔던 동료 중에 MBC 이익일 사장이 같은 기자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뉴스타파에 있는 지금 대표하는 기자하고 김용진, 미안해요. 김용진 기자. 최근에 그 족벌이라는 영화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문제점을 깨는 영화 감독으로 등장했는데 그분하고 또 한 분은 또 돌아가신 이현이라고 하는 부산일보 기자분도 계시고 이래 등등 한 4-5 사람이 그때에 우리 촌지 주는 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청장이 와서 기자들도 존재를 많이 받을 네, 때였죠. 예. 뭐 그냥 예의적으로 처음 왔다고 부임해 온 그걸 우리가 갖다 준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 기자들이 재미난 게 다 각 신문사, 방송사에 노조위원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남들은 좀 그때는 기자를 하면서도 그런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었어요. 학교 때 생활을 또 대학에 있을 때 제가 뭐 독서서클 같은 그런 걸 하니까 또 남들은 또 이념서클이라고 하고 뭐 그런 식에서 이제 좀 고등학교 때는 참 순하게 자랐는데 대학에 오면서 세상이 좀 이렇지 않구나. 그러니까 제가 학부는 79년도에 공대를 갔다가 다시 공부를 해서 80년도에는 상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경영학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보면은 조금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것이 참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제 신문사에서는 저는 사회보도 했지만 그때부터 주로 이제 부산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녹색 연합이라든가 하는 환경 단체 쪽에 적극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NGO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사를 많이 썼어요. 특히 기자 초짜 때는 90년대 초반에는 사회부 기자를 하면서 굉장히 부산역과 서면
그때 시위가 많았잖아요. 맞죠.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예. 그런 기억이 들면서 열심히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경제부에 가서 항만을 또 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하면서 제가 세계의 항이라고 하는 이런 기획을 해서 전 세계를 1년 동안 독일의 함부르크, 뭐 네덜란드 로테르담 이런 거, 뭐 홍콩, 싱가포르를 제가 기획을 해서 다른 선후배하고 같이 나눠서 1년 동안 했거든요. 그때 부산 항만공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도 해본 그런 것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한 게 기자로서 좀 전문성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제가 환경 전문 기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97년, 8년을 언론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에 도쿄에 있는 그 어메니티 미팅룸, 어메니티 사랑방이라고 하는 한 200~300명 되는 단체에 시민단체에 가서 환경을 제가 거기 가기 위해서 주제를 가지고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쪽의 대학이라든가 또 일본의 신문하고도 네트워크를 해서 제가 전문성을 조금은 가지고 와서 이제 환경 전문 기자로 또 그때 당시는 국제신문이 전문 기자를 굉장히 육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신나게 기사를 많이 매주 제면이 일주일에 환경면이 있어가지고 쓰고 또 사회면 일면도 내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뒤에는 2002년도에 와서는 노조위원장이 됩니다. 예, 이제 제쯤 될 때는 노조위원장을 잘 많이 안 하려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조위원장이 돼서 한 2~3년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노조 민주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때 지역신문은 지역에 발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방주권이라고 하는 언론이 적어도 부산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돼야 되겠다 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환경을 하다 보니까 그때 언론 노조 신문에 제가 우리 일회용컵을 안 쓰고 노조에서도 그리고 술폭탄주를 가능한 적게 먹고 제가 위원장할 때는 그리고는 어떤 경우는 제가 장미꽃을 우리 노조원에게 월급날 뭐 한번 나눠주는 그런 마음도 서로 가져서 꽃향기 나는 노조라고 해서 소개된 적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다시 감성 해창. 예, 그런 건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신문사에서 에이펙이 있었어요. 2005년에 있었죠. 그때도 노조위원장을 했는데 이 신문이 부산에서 에이펙을 하는데 나가는 신문은 영자지밖에 없는 거예요. 코리아 헤럴드하고 타임스밖에 안 나가고 부산 지역 신문은 이거 한글이니까 외국인에 보면 까막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조에서 이걸 에이펙 신문 하나 만들자고 제가 회사 제안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그게 없지만은 우리 영어 하는 분하고 합쳐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4번을 만들어갖고 거기 가는 기자를 통해서 신문 한 400~500부를 배포하고 그런 게 나름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신문사의 이야기를 한다면 부족하지만 전문 기자로서 길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일본에 갔다 와서 제가 보니까 2003년도에는 참 다행히 그게 교보 생명에서 그때는 환경상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상을 수상하게 됐거든요. 충분히 받으실 만합니다. 그때 약간 또 곁다리로 네. 하자면 교수님 사모님이 또 이렇게 생태 해설사로서 저는 아이들 어릴 때 진우도에 네. 제가 생태 탐방 가셨을 때 해설사로 오신 분이 또 아. 사모님이셔서 예. 어쨌든 아니까 하여튼 맞습니다. 예, 남편 되신다고 해서 예. 제가 그때 부부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구나. 제천은 이제 작년에 예. 6월에 34년 하면서 고등학교 교사를 그만뒀는데 원래 윤리를 했지만 환경교사 모임을 섭지와 처음으로 세대도 1995년도에 처음 만들었어요.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모여서 저기 송정에서 했는데 제가 그걸 처음 취재를 또 했어요. 그래서 나름 환경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온 면은 있죠. 예. 그때 그러면 교보 생명에서 하는 네. 상을 받으신 거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책을 제가 기사를 이제 전국의 섭지 아까 섭지와 새들의 친구가 제가 기자 때 2000년도에 10월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만들 때도 기본적인 장립회원으로서 좀 역할도 조금 했고요. 그래서 섭지와 새들의 친구라는 이름 자체도 그 전에 했던 단체는 무슨 연합의 중심이었다면 그때는
습지와 새들의 친구 하니까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일본의 시민단체에 가서 보니까 환경운동을 해도 무슨 깃발 아래 모여라 하는 운동보다는 시대가 이제는 그때부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예, 어떤 제가 아는 분은 후쿠오카에 사는데 낙동강 같은 데 사는 분이 화가예요. 그래서 아주 화가 그림을 유화가 전공인데도 자기는 이 냄새가 역겨워서 자연주의 색채 있죠. 그걸 갖고 색을 만들고 3층 집에 호숫가 옆에 갯벌 옆에 1층은 그 호수 와지로 갯벌이라 그러는데 그 갯벌을 보호하는 모임의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자기 갤러리 그리고 전부 그 강에서 나는 그런 아름다운 새들의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3층은 부부 침실이 있는 거기 한 200~300명 회원인데 간사도 없어요. 그러면서 매주 또 갯벌 공간을 청소도 하고 자유롭게 쓰고. 아이들 오면 예, 교육도 예, 하고 예. 자기들 그림도 하고 예. 그런 어떤 모습을 제가 이제 새로운 환경운동의 모습도 있다고 해서 제가 많이 했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상을 받은 청사 있잖아요. 과천 예. 청사가 환경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기자들도 있었지만 그 기자들이 상당 부분이 대단하게 잘 하긴 하지만 전부 자료를 뺏기는 수준이었어요. 뭐 새만금 저는 그 섭지와 새들의 친구를 만들면서 그 전에 저는 전국의 섭지와 새를 찾아서 해서 새만금이라든지 시와호라든지 저기 철원 제주도까지를 몇 년 동안 다니면서 기사를 썼죠. 그때 그 습지의 아름다움과 습지 개발로 인한 안타까움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뭐 기자상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아까 그 교보에서 그때는 그런 상을 줬고 그 중에 제가 일상의 대부분을 이제 그 습지와 새들의 친구에 제가 기부를 했죠. 충분히 받으실 만합니다. 네, 하여튼 그때는 예. 그게 힘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노조위원장직을 끝나고 나서 네. 이제 부장. 희망 제작소로 가신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 뒤에 부장이 되고 네. 하면서 신문사에 나름 열심히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희망제약소는 참 희망제약 생각하니까 좀 아픕니다. 예. 아프시죠? 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우리 박은순 변호사, 저는 변호사가 익숙한데, 그분이 2007년도에 원래 그때 프레시안인가 거기에서 전국의 어떤 사람들 이렇게 지역의 사람들을 찾아서 하는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습지와 새들의 친구의 지금 박중록 그 운영위원장 당시 교사였는데 그분을 취재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동행해서 세 사람이 저기 다대포의 할매집이라고 하는 데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우리 그분이 이제 박은순 변호사에게 요새 우리 김 부장이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 신문사가 이제 그때는 또 옛날 롯데에 있다가 새로 이제 불교 어떤 쪽에 이제 회사 바뀌고 또 많은 사람을 구조조정하고 그런 시기였고 저는 그때 구조조정하면 안 된다고 사람을 중시해야 된다고 막 장문에 글도 쓰고 그랬거든요. 제가 직접 뭐 쫓겨나지는 않겠지만 매력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고민은 당시에 기자로서 저도 나름대로 흔히 말해서 한수이남에서는 나름 잘 나가는 그런 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신문사 기자라는 코드를 빼고 났을 때 나의 콘텐츠는 뭘까 그걸 좀 고민했고요.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을 코스를 밟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데 그때 이제 박 변호사가 저보고 계속 기자만 할 거냐 그래서 예, 기자 할 겁니다. 근데 희망제약소에 좀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예, 저는 서울 안 갈 겁니다. 저는 지방 분권 논자고 그래 이야기를 했더만 제가 불경에 공장을 하나 만들면 이제 공장장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랬는데 그래도 지금은 아직 시너지가 초기 단계라서 좀 모아보고 뭐 한 몇 년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3~4년만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해서 그래서 이제 집에 고민을 하고 좀 신문사보다는 이제 뭐 월급도 훨씬 적지만 좀 신나는 일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 또 그 대신에 내가 또 박사 과정도 좀 정리할 수 있는 고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제 집에 처한테 했어요.
이런 제안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좀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이 원래 좀 원했던 게 아니요 이래서 제가 아니 정말 말이요 이래가지고 한번 가볼까. 아무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그렇죠. 굉장히 홀가분하게.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갔어요. 그래 가서 예. 이제 서울에 가서 부소장 일을 줄에서 늘 박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제 늘 있고 많은 걸 배웠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가니까 보고 싶다 이러다가 한 1년쯤 되니까 이번 주에 내려갈라 이러면 안 내려면 안 되나? 이런 분위기가 없잖아. 자기 스케줄이 있으니까. 야, 세상 일이 그렇구나 하는 게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갔는데 희망제약소는 제가 갔을 때 그때 이명박 탄핵 뭐 일종의 촛불 집회 그렇죠. 갖고 예. 막 하는 소고기 예. 집회. 예, 소고기 집회 이런 거가 바로 제가 거기에 바로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늘 좀 있었고 그 대신에 이제 희망제약소에서 저는 많은 걸 배운 게 정말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천하는가. 예. 뭐 주로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많은 자료. 저도 기자 때 참 좋았던 거는 유럽이라든가 제가 환경수도 프라이브루크에서 배운데요. 독일에 가서 그걸 취재가 기사 쓰고 책으로 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었는데 그런 일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그런 데서 많이 배웠고 그러고는 2008년도에 제가 아시아 리더십 펠로우라고 하는 것을 좀 추천도 받고 해서 또 뭐 영어 테스트도 하고 이래서 한 석 달 동안 일본에 가 있었어요. 있으면서 일본 전국에 그 행정부서, 대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지자체를 좀 다니면서 제가 일본의 저탄소, 그 뒤에 책을 썼습니다만 일본 저탄소 사회로 달린다. 이 내용의 핵심은 일본이 당시에 후쿠다 수상이 있을 때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하듯이 엄청난 저탄소 녹색 성장의 개념을 선도해 왔어요. 그것도 딱 문제가 뭐냐면 원전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 성장에서 제가 일본 거 본거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좋은 점은 좋은 점을 하되 문제점이 특히 저탄소 녹색 성장의 문제점을 같이 지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희망계약서에 있을 때는 굉장히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 연구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했어요. 에코 오피스 만드는 걸로. 여름에 더워도 에어컨 같은 거 적절하게 끄고 종이 같은 거, 바지 활용하는 거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제가 40대 후반이었는데 재밌었어요. 예, 그리고 보람도 있었고 그렇게 가면서 이제 제가 양해도 좀 받고 해서 초기에 대학원 코스도 마치고 그러다가 이제 희망제약소에서 끝까지 이제 제가 한 3, 4년 하고 그만두기를 원래 마음을 먹고 제가 서울에 오래 있으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과정에 이제 이 학위 자체도 이왕이면 좀 끝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학위를 기후변화 쪽에 어떤 정책을 저탄소 사회에 하는 거를 잡아서 뭐 신문사에서도 학위하기는 다니면서는 힘들고 희망제약소에 부수장하는 것도 힘들고 또 희망제약소 사정도 또 이명박이 탄압을 많이 해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렵지만 그만두고 대신에 그때 우리가 그전에는 한 6, 700명 후원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연구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후원회원을 7,000명을 만들었어요. 저는 부산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부산에 시민단체 어려움을 아니까 그런 건 아니고 다른데 거기서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제가 한 200명 정도를 모집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희망제약서는 저 삶에서 상당히 많은 배움이나 실천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저는 경성대학에서 2011년도에 제가 그 전에 이제 학위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보니까 기회가 있어서 예, 거기 이제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와가지고 있죠.